안녕하세요. 논증으로 만드는 우리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수업 연구팀 사례를 말씀드리게 된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사 김보람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공간 혁신을 주제로 하여서 다양한 교과가 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제가 진행했던 국어 교과의 사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소개할 수업의 출발점은 공간 혁신 사업이에요. 올해 저희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교실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싶다, 그리고 이걸 좀 많이 반영하고 싶다라고 사업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여러 고민을 통해서 좀 방법을 모색을 하셨고, 그 일환으로 수업에서 공간 혁신을 다뤄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과학, 국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이렇게 다양한 교과에서 공간 혁신을 주제로 한 수업이 진행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국어 교과를 담당하고 있어서 논증과 공간 혁신을 엮어 수업을 만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공간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업의 형태도 학생이 주체가 되는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삶과 연결된 배움이라고 되어 있죠. 평소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치기 어린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질문의 의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진심을 다하게 되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번 수업은 국어 시간에 배운 논증을 아이들이 활용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을 바꾸는 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방식은 논증에 대한 개념 학습과 활동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등교 일정에 따라서 일부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고요. 일부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운영되었어요. 3차 시에 걸쳐서 아이들이 논증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요. 이후 3차 시에 걸쳐서 원격 수업으로 학생 중심 활동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격 수업 때 활용한 플랫폼은 줌과 패들릿입니다. 아마 코로나19 이후로 이제는 많은 선생님들이 대중적으로 활용하시는 방식이라서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알아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도 저에게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논증의 개념을 3차 시에 걸쳐 대면 수업으로 아이들과 학습이 진행했습니다. 주로 교과서에 나온 설명을 활용해서 지도하기는 했지만 논증은 아이들에게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예시를 최대한 많이 들고 또 친근한 예시를 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유추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랩이나 K-팝 가사를 활용해서 설명해가지고 논증을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수업 사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핵심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온라인 활동 수업일 거예요. 총 3차 시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의 교실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어요. 내가 사용하는 교실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소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되게 아쉽게도 이 수업을 진행하던 시기가 저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원격 수업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실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패들릿에 올려두고 아이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 교실을 좀 톱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등교 수업으로 진행이 됐다면 직접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교실에서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하나 찍게 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수업으로 운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에서 패들릿 활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패들릿도 다양한 템플릿이 있어서 수업 방식이나 주제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쉘프라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연초에 각 반별로 패들릿 쉘프를 만들어서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쭉 적어둡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복사해서 다양한 활동에 활용을 해요.
학생들의 결과물을 확인하기도 쉽고 또 학생들도 본인의 활동 결과물을 스크롤 쭉 내려가면서 확인하면 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만족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교실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도록 유도할 때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PMI 토론이 떠올랐습니다. PMI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면, 플러스에 해당하는 면과 부정적인 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생각해보고 흥미로운 대안, interesting의 I를 따서요. 그래서 PMI인데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했던 수업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M에서 P 순으로, 그러니까 교실에서 없어져야 할 것, 마이너스 먼저 생각해보고 교실에 더해야 할 것, 플러스를 생각해보게 하는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 볼게요. 교실을 탐험을 했으니까 이제 아이들 눈에 안 좋은 점들이 막 보였을 거예요. 애들이 교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불평불만이 쏟아졌는데요. 이걸 단순히 싫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논증을 사용해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상황에 걸맞도록 좀 바꿔보게 했습니다. 일단 논증부터 바로 적용하게 하면 학생들이 힘들어해서요. 우리 교실에서 없어져야 할 것을 한두 줄 정도로 적어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연역, 귀납, 유추를 적용해서 논증으로 구성해보게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분홍 색깔 메모도 있고 노란색 메모도 있죠. 분홍색 메모는 아이들이 실제로 적은 논증이고요. 제가 확인을 한 것은 하얀색에서 분홍색으로 색깔을 바꾸어 두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칸도 보이시죠? 이건 논증을 적용하기 힘들어해서 제가 대신 적어준 메모예요. 논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운데 이걸 적용해서 아이들이 써보는 활동이라서 사실 이게 되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저도 시작하기는 했었어요. 애들이 쉽게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활동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나름 고민을 해보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활동에 손도 못 대는 아이들도 사실 두 유형이 있어요. 먼저 논증 자체는 이해를 했는데 이걸 적용하는 걸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는 귀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도에 의자를 놓아달라라는 주장을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논증을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왜 복도에 의자가 필요한지 그 이유부터 물어봤습니다.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친해지는데 다른 반 학생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눌 곳이 마땅치 않아서 좀 친구들하고 친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친해진 친구 중에 누구누구가 있어? 라고 그 사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 이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 친구 관계가 형성된 사례 3가지를 들게 하고요. 그 결론으로 아이가 원했던 것을 이끌어내게끔 해본 거예요. 친구 관계가 대화를 통해 형성되니까 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복도에 의자를 놔달라 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끔 논증을 구성하도록 조언을 제공한 거죠. 아이들이 연역을 가장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으로 유추, 그나마 만만한 것이 귀납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귀납법을 사용해보게 했고 귀납법의 전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움말을 제공했습니다. 그나마 방금 말씀드린 상황은 논증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교과서 개념 설명부터 다시 보고 오게 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교과 개념을 5분에서 10분 정도 영상 클립으로 만들어 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주소를 주고 다시 보고 오세요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요. 미리 그런 영상 클립 만들어주지 않으신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만들어두신 개념 설명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논증에 대한 개념도 어려워하는데 이걸 적용해보게끔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제가 논증을 만들고 거기에서 본인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논증이 사용되었는지 찾아보게끔 그 순서를 바꾼 거예요. 아까 보셨던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메모의 색이 바뀌어 있던 걸 보셨을 텐데요. 노란색은 제가 만든 논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진 2차 시수업은 더하기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 교실에서 없어져야 할 것을 아이들이 찾았으니까 이번엔 그걸 대체해서 대신 들어가야 할 것을 찾아보는 수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기를 원하는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패들릿에 게시하게 했고요. 활동을 먼저 마친 학생은 다른 친구의 의견을 보면서 동의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트 버튼을 눌러서 공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3차 시 수업은요, 활동 수업을 총정리하는 것이었는데요, 시각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미리 캔버스라는 웹사이트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1차 시 때 만든 논증과 2차 시 때 찾은 사진을 적절히 조합해 포스터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 그런지 다들 기발한 아이디어를 척척 만들어내더라고요. 미리 캔버스를 사용할 줄 모르는 학생, 그리고 처음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핸드폰으로 요즘에 화면 녹화 기능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어떻게 그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시연하는 영상을 만들어뒀습니다. 교과 단체 카톡방에다가 그거를 올려두고 필요한 학생들은 보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했더니 큰 어려움 없이 모든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이미지는요,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논증도 활용하고 시각적으로도 자기의 주장을 잘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차시에 따라서 쭉 설명을 드리다 보니 아이들의 결과물이 어떤 흐름으로 바뀌었는지 좀 한눈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결과물만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활동 수업 첫 차시 때 우리 교실의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아이들이 찾았고요. 그걸 논증을 활용해서 적어보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잘한 학생의 사례예요. 우수한 학생의 사례라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원래 논증 방법 3가지 중에서 하나만 써도 된다라고 제가 지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3개 다 써보고 싶어요. 이렇게 도전을 해서 좀 긴 메모가 탄생했습니다. 활동 2차 시에서는요, 전차 시에 우리 교실에서 이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요인을 찾았잖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 우리 교실에 이것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좀 찾아보게끔 했고요. 그거 본인이 찾은 검색한 결과를 패들릿에 올려보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3차 시 때는요, 본인의 주장을 논증과 시각 자료를 포함해서 포스터의 형태로 만들어 보게 했어요. 이렇게 학생 중심 활동을 통해서 공간 혁신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수업이 학생의 실제 삶과 연결될 수 있게끔 해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국어에서 다루는 많은 내용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논증이 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활동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제 생각보다 학생들이 훨씬 잘 참여를 해줬고요. 아이들이 기발하고 참신한 생각에 감탄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로 논증 수업 만들어 가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선생님 혹시 계시다면 제가 오늘 소개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삶과 논증을 연결 지어보는 수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논증을 활용한 우리 교실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중학교 국어 수업의 사례를 소개해드렸고요.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